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로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에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죠? 하나는 이제 일본 금리 결정,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금리 결정. 네, 이렇게 좀 메인 이벤트 네,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일본 이제 금리 동결 0.5%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0.5%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인하를 한다든지 인상을 한다든지 했으면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었을 텐데 네, 예측치대로 동결이 나와서 시장에는 좀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 0.5% 네, 유지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FOMC가 남았죠. 미국 FOMC. 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메인 이벤트고요. 이제 아직은 네, 미국 금리 결정이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본 이제 기준금리를 제가 왜 또 봐야 된다냐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제가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 인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이 있는데 FOMC 관련 영상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네, 미국 금리 결정 언제 나오냐? 이제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새벽 3시에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3시 반부터 네,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네,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도 이제 금리 동결 예측을 거의 이제 한 98% 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동결을 할 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앞으로 좀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거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이 딱 바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딱 바닥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부터 또 위로만 올라가냐? 뭐 이건 아니고요. 지금보다 이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않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제 횡보 가능성이 이제 있다. 네,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 딱 요 정도로만 일단은 좀 결론을 내리는데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 네,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무조건 겹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네, 금리 인하였죠. 이게 왜 이제 유동성으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요. 근데 두 번째가 러우 전쟁 종식, 네, 종식이 좀 돼야 된다. 네, 왜냐면 이것 자체도 이제 에너지 시장의, 네, 시장의 안정성을 갖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유가가 이제 또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 유가는 또 뭐죠? 이제 물가와도 굉장히 네,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러우 전쟁도 꼭 종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관세 전쟁 마무리. 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왜 지금 이제 바닥이라고 제가 이제 왜 예측을 하냐면 이제 물론 이제 아직 미국 금리 결정이 남았고 동결 예측을 98%나 하는 만큼 뭐 금리 인하는 좀 없겠지만 일단 일본이 이제 동결이 됐죠. 일본 동결. 네. 동결. 그다음에 미국도 동결이 나온다면 그래도 이제 나름 이제 시장의 하방 압력은 이제 안 나올 네, 것이다. 네. 왜냐면 뭐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또 인상한다는 건 또 아니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하방 압력은 안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어제 푸틴과 트럼프가 또 한 차례 또 이제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네, 전쟁 종식에 대해서 푸틴이 좀 좋은 쪽으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악재 해소의 한 부분으로 작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푸틴이 "우린 아직 전쟁 종식할 생각 없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었으면 당연히 시장에 좀 영향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근거인데 네, 시장의 좀 불확실성을 자꾸 해소를 시켜주는 쪽으로 네,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사실 문제예요. 이 관세 전쟁. 미국은 이제 무역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무역 정책입니까? 관세 전쟁이죠. 관세 전쟁. 예. 아무튼 이 세 번째는 아직 좀 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4월 2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말씀드렸냐? 자, 오늘 뉴스입니다. 자, 이제 4월 2일 날에 미국이 이제 관세를 부과할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무역 상대국을 어디로 내가 이제 상호 관세를 적용할 건지에 대한 명단을 뭐 내놓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4월 2일이 애초에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계속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할 거다라고 이제 계속 말을 했는데 이제 유예하고 있었죠, 여태까지. 네, 여태까지 유예하고 있었다가 4월 2일에 이제 일괄적으로 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표한 날이 4월 2일입니다. 여기 뭐 대표적인 이제 무역 상대국으로는 뭐 유럽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또 캐나다 이렇게도 있고 여기 우리나라도 네, 들어갑니다. 네, 우리나라와도 이제 무역 적자가 이제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 마지막 네, 관세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데 제가 왜 그래도 아직은 이제는 좀 바닥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관세 문제는 이제 트럼프 정권이 2월 달에 이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말이 나올 때마다 사실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나스닥도 하루 만에 막 2%막 마이너스 3%막 이렇게 좀 밀렸는데 지금은 이제 좀 시장에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말을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겼죠. 네, 내성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좀 관세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 네.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그러니까 4월 2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또 이 무역 상대국들이 또 보복 관세를 또 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또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느냐 또 해소되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재밌는 게 네,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제 유럽이 하도 이제 미국이 막 너네 뭐 이거 때릴 거다 말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하니까 유럽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자, 미국 내가 너네한테 그럼 나도 우리도 보복 관세 하겠다. 우리도 미국산 위스키 등에 대해 우리도 50% 때리겠다. 50% 관세 때리겠다.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응 해봐. 우리도 너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샴페인 이런 거 유럽에 관한 거죠. 너네도 너네 샴페인이나 이나 뭐 알코올 음료 이런 거에 우리 200% 때릴 거야라고 이제 트럼프가 맞불을 놓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럽이 뭐라 그랬냐면 응 니네 위스키 아무도 안 먹어. 아무도 안 먹어. 맘대로 해. 네, 라는 이제 취지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맞긴 맞죠. 우리 여러분 미국 위스키 먹습니까? 그 뭐였죠? 마켓 모식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먹는 위스키들은 다 프랑스나 또 와인은 또 이제 이탈리아 거, 유럽 거 많이 먹죠. 네, 우리가 막 미국 위스키를 많이 먹진 않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위스키 뭐가 있나요? 그 진빔 뭐 그다음에 잭 다니엘 이런 것도 위스키라고 치나요? 그런 거 뭐 편의점에서 한 3만 원, 4만 원이면 사는 거니까. 네, 아무튼 네, 요런 이제 좀 이슈가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보복 관세를 아까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막 상호 관세를 막 이제 해도 막 유럽에서 점점 이렇게 크게 뭐 먹히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좀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세 가지의 불확실성 중에 이제 두 가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리고 관세 전쟁도 네, 마찬가지로 시장에 내성이 네, 생겼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바닥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바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충분히 네, 매수를 볼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알트들도 이제 거의 다 하방 압력이 끝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2월 달처럼 막 눈 뜨면 마이너스 막 10%또 눈 뜨면 그다음 또 15%또 눈 뜨면 또 막 마이너스 또 막 8%막 이렇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지금. 네.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의 압박은 끝났다. 네, 끝났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FOMC가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하죠. 왜냐면 공결은 거의 확실시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만약에 뭐 당장은 동결하지만 뭐 아직 물가 상승 안 잡혔다. 그다음에 최근 또 미국 경기 지표는 굉장히 좋게 나오죠. 경기 지표. 뭐 예를 들어서 CPI나 뭐 PPI나 뭐 PC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탄탄하게 나오기 때문에 추후에 당장은 동결이지만 추후에는 인상 가능성도 뭐 고려한다. 만약에 이런 발언을 한다면 좀 시장에 네, 안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좀 침체가 좀 빠르게 오는 것 같다. 지금은 동결하지만 추후에는 얘는 뭐 인하 가능성도 고려하겠다. 이러면 이제 시장에 좋게 작용을 네, 하겠죠. 왜냐면 금리 인하가 곧 유동성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이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진다. 네. 하지만 만약 동결을 하더라도 네, 지금은 아직 이제 좀 바닥이 왔다. 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만 일단 방향성을 제가 좀 예측이랑 또 분석 내용 이렇게 올려드리고 자 이제 내일 만약에 미국의 파월 발언대로 또 이제 새로운 또 시나리오와 또 분석을 해야겠죠. 네. 저는 이제 오늘 밤 새가면서 분석을 해서 내일 이제 제 개인 소통 채널에 올려드릴 겁니다. 네,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무료로 시황 분석이라든지 또 대응 방법, 또 매수 타점 이런 거 다 잡아 드리는데 여기 입장 어떻게 하시냐? 자, 화면 위에 번호로 시황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입장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분석 자료 및 매수 타점 그리고 또 대응 방법까지 네, 제 이제 무료 개인 소통 채널 들어오셔서 네, 꼭 받아가시는 거 네, 잊지 말고 문자 남겨주세요.